안녕하십니까. 월드옥타 도쿄지의 회장 권영수입니다. 저는 화장품 사업만 28년 해왔습니다. 현재는 일본에서 화장품 제조, 유통, 수입, 수출, 판매 등을 하며 전국에 코스모라라고 하는 화장품 프랜차이즈 매장 35곳을 현재 운영 중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도 전국적으로 많은 점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에 좋은 상권이라면 꼭 매장을 내고 사업을 하였습니다. 서울 명동, 부산 광복동, 대구 동성로 등등 한국 내의 중심 상권 모든 곳에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10년 전쯤에 문득 한국의 좋은 상권 이제 다 해보았으니 이제 해외를 한번 나가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당시 10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진출했습니다. 저보고도 중국 쪽 화장품 사업을 같이 하자는 좋은 제안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본어로 화장품 사업 방향을 잡았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화장품 강국이다,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다 만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일본어로 화장품 사업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살고 싶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보다 깨끗하고 친절한 일본에서 생활하고 싶었습니다. 둘째는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이기에 그래도 배울 게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도 적지 않은 나이지만 돈보다는 그래도 배울 게 있는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돌 위에 5년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업종이든 그 자리에서 최소 5년은 버텨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 신용이 쌓이게 되고 신용만으로 사업 가능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랑 같이 오랫동안 화장품 사업을 하던 많은 친구들이 중국 쪽으로 사업하는 분들은 대다수 실패하였습니다. 한국의 청년 여러분, 꼭 일본으로 와서 취업해서 경험을 쌓고 노력을 하여 꼭 성공하라는 당부의 마음을 갖고 오늘 이 강연에 임했습니다. 일본에 관해서 제가 직접 겪어보고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선진국이냐가 아니냐, 한국보다 선진국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선진국은 맞습니다. 어떤 분야는 한국보다 앞서가지만 아닌 부분도 참 많습니다. 행정, 의료, 교육, 공공 이런 분야는 한국이 완벽하게 앞서갑니다. 이게 아마 2000년을 경계로 확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 2000년대 초 우리 김대중 정부 시절 국민 PC를 보급하면서 국민들에게 인터넷 붐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때마침 그 이후 산업들이 IT 위주로 확 바뀌었습니다. 2000년 이전은 제조업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하드웨어의 나라이고 한국은 소프트웨어의 나라입니다. 하드웨어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일본이 강자였지만 소프트웨어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일본은 정체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진화했습니다. 현재 일본 제조업도 도요타 자동차 그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전기차로 바뀌면 일본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 제품은 뭐든지 일본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현재 일본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20년 전쯤에 겨울 연가로 1차 한류가 왔습니다. 아주 연사마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때는 주로 아줌마 세대가 열광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한국 여행을 가면서 겨울 연가 촬영지를 보면서 한국 음식을 먹고 그렇게 관광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는 2차 한류가 왔습니다. 이때는 동방신기를 비롯해서 주로 아이돌이 주역이었습니다. 이때도 주로 아주머니를 비롯한 한류 매니아층들이 열광했습니다. 여러분, 동방신기, 윤호 최강창민이라고 아시나요? 아마 한국에서 젊은 층들은 모르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마케팅하기 제일 수익률 좋은 연예인 1위입니다. 경제적으로 제일 안정된 아줌마 팬들을 가장 많이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동방신기 친필 사인 들어간 화장품 세트 한정판을 한 500세트 만들어 가지고 100만원 받고 판다 해도 2박 3일 줄을 서서 삽니다. 그 정도로 아줌마 팬들이 두텁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차 한류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문화 콘텐츠가 3차 한류입니다. BTS 등 아이돌을 비롯해 갖고 각종 유튜버,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이 문화 콘텐츠로 열광을 합니다. 한국의 뷰티 유튜브를 보고 배워서 한국식으로 화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한국 화장품을 사려고 신혼부부 한인타운으로 옵니다. 그 다음은 한국 식당으로 갑니다.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나오는 한국 요리들 다 촬영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한국 요리 하기 위해서 한국 슈퍼 가서 한국 식재료 삽니다. 요즘 한국 슈퍼 일본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타운 내에 있는 한국 옷가게로 갑니다. 한국 옷을 삽니다. 제가 보고 생각할 때는 일본의 의류사업은 유니클로가 아주 망쳐놓은 거 합니다. 유니클로는 뭐 돈 버는지 모르지만 이 백화점의 아주 고급 브랜드하고 유니클로, GU 등 이 저가 브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국이 중저가 의류, 동대문 제품들이 그 틈새를 완벽하게 치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전에는 아주머니 중심의 1차, 2차 한류 때와는 다르게 중고생, 대학생, 20대 초반의 젊은 층들이 중심으로 모든 연령층으로 고루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일본 제품을 가지고 한국에 가서 팔았습니다. 이제는 일본 제품은 한국에서 팔만한 게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 제품이 뛰어나게 많아졌고 이제는 일본에서 가져와서 팝니다. 이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 화장품 사업이 그렇습니다. 10년 전에는 한류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매니아층만, 즉 아주머니 고객층들이 주 타겟이었는데 이제는 오사카, 교토,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 등 일본 전역 어디에 오픈해도 매출이 잘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산 화장품은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한국 제품은 팔리지 않을 게 없습니다. 예전에 미제, 일제 무조건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본에서 한국산이라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대단히 기분 좋게, 아주 기분 좋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인식과 달라진 요즘의 일본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먼 나라입니까? 서울에서 비행기로 2시간이면 옵니다.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는 비행기로 40분이면 갑니다. 그렇습니다. 해외이기는 합니다만은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문화는, 일본 문화는 한국하고 다른 것이 많습니다. 항상 일본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만, 그래야만 일본에서 생활도 빠르고 적응이 빠릅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 일본말 공부하셔야죠. 그렇지만 여기 와서도 됩니다. 일본 현지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지역에 많은 일본어 학교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 문제 등은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일본 최대 한인 커뮤니티, 동유모 카페 이런 데서 들어가서 미리 검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일본의 물가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많은 분들은 한국과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보다 싼 게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한국에 갔을 때 마트 가보니까
500ml 코카콜라가 1,500원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제가 좋아해서 항상 사는데 700원 정도면 구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점 같은데 가서 오니기리 삼각김밥이 1,000원입니다. 그리고 3,000원 정도, 4,000원 정도면 맛있는 도시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규동, 그 소고기 덮밥인 규동 전문점이 많이 있는데 그 전문 식당에서도 아직까지 3,800원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나도 이 소고기 덮밥 규동 좋아해서 스키야라는 데 가서 가끔 이제 먹어보는데, 야, 이렇게 해도 남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삼겹살, 소고기는 한국에 비해 아주 저렴합니다. 슈퍼에서 구매할 때도 저렴하고 식당에서 먹을 때도 저렴합니다. 가벼면 주머니 사정 가볍게 자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식당이 저렴한 건 아니고요. 고급 식당 같은 데는 아주 비쌉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끔은 최고급 식당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공요금, 교통비 이게 대체로 비쌉니다. 한국보다는 많이 비쌉니다. 일본에는 도시고속도로가 많습니다. 신주쿠에서 나리타 공항까지 왕복하면 고속도로비만 아마 7, 8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국내선 항공료 이런 거 되게 비쌉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KTX 같은 신칸센 이것도 같은 레벨 동급으로 한 2.5배 정도 비싼 걸 합니다. 그 대중들이 많이 타는 이제 전철하고 지하철 이게 환승이 안 됩니다. 이 지하철이. 그래서 이 지하철하고 저 지하철을 옮겨 타면 환승할 때마다 요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보다 2배 이상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거비는 이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원룸 정도가 60에서 70만원 정도니까 서울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비싸거나 그렇겠죠. 급여는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학생들도 아르바이트해서 학비, 생활비 다 충당하면서 생활하는 걸 볼 때 한국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신비 한국 다 비슷합니다. 물가는 일본의 전반적인 물가는 이제 크게 체감되지 않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에서 일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상식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문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일본인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걸 싫어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얼마 전 책에서 본 내용 중인데 한중일의 교육 방식의 차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은 어릴 때부터 항상 교육하는 것이 남한테 절대 피해를 주지 마라 라고 교육을 한답니다. 한국은 어릴 때부터 항상 교육하는 게 남에게 절대 지지 마라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어릴 때부터 항상 교육하는 게 남에게 절대 속지 마라 라고 교육을 한답니다. 막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서 타인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절대 삼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회사 내에 비즈니스 예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 고유의 문화가 있을 수 있으니 회사 이사를 한다면 직장 선배들이 교육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현재 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게 노동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대체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후생 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0월 말 시점에 일본 국내 외국인 노동자 수는 172만 명이랍니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음에도 전년 동기 대비 4% 약 6만 5천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과거 중에 최고 인원을 갱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재 부족으로 수반되는 현상을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맞추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 기업도 채용 시장의 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있어서 재료 자격이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 제한에 있어 일본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본 취직자들을 계속 늘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입국 제한도 완화될 것이고 향후에는 한층 더 일본 내에 외국인 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인 사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한국인들이 우호적입니다. 도전 정신도 있으며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끈기와 근성을 높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업무차 일본 회사에 방문해서 이 한국인 직원들이 있으면 회사 관계자들에게 한국 직원들이 일 잘하냐 이렇게 종종 물어봅니다. 비교적 많은 일본들이 한국어는 눈치도 빠르고 업무를 파악하는 능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직원들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 표현으로 유도리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주면 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 그 틀, 형식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고 일을 처리합니다. 되든 안 되든 그 주어진 틀에서 안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직원들은 업무를 주면 이 일을 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일의 특성을 생각하고 다르게 하면 안 될까? 고민하고 연구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해냅니다. 일본 직원들은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튀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일본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비교하면 한국인 직원들이 훨씬 창의력과 이 추진력이 뛰어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단 입사한 회사에는 일본 회사만의 관행이나 고유의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가며 성실하게 일해야 되겠죠. 네, 대표적으로 IT 계열 쪽으로 엄청난 호황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 IT 기반 사업들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라인이 거의 일본인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라인이 일본 회사를 알고 있는 일본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전산화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 해당 구청에 가야만 주민등록 등본을 뗄 수 있습니다. 최소한 IT 분야에서는 일본은 엄청난 후진국입니다. 한국과의 차이는 수십 년 이상 난다고 봅니다. 이러한 연유로 한국의 IT 전문 인력은 일본에서 끊임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IT 기술을 배운다면 바로 즉시 취업 가능한 직종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국 청년들이 일본 청년들에 비해 더 많은 경험을 했다고 봅니다. 일본 청년들은 이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땅값도 비싸고 하니까 주차비가 엄청납니다. 다시 말해갖고 차량을 소유할 능력이 안 되니까 아예 면허증을 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본 적도 없는 청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면허증도 따고 해외 배낭여행도 떠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본 바로는 일본 청년들이 경험하는 범위가 한국 청년들보다는 많이 좁습니다. 아마 군대도 그러네요. 군대 같은 경험도 일본 청년들은 해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국 청년들의 여러 가지 경험이 일본 취업에는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인내심이라고 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한다면 일본에서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취업할 나라의 언어는 반드시 갖춰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에서 일을 하는데 그 나라 언어를 모른다는 것은 일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일본어 구사 실력을 갖추고 기술 향상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면 일본에서 생활하는 데는 훨씬 수월하리라 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강한 도전 정신으로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처음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다 해낼 수 있다 라고 마음먹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참여한다는 마음가짐입니다. 해외에서 회사 생활을 한다는 것이 많이 피곤합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쉬고 자고 출근하고 또 퇴근해서 쉬고 자고 출근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해외 취업 생활이 되겠죠. 일본에도 한인회, 월드옥타 여러 한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과 교류를 위해서도 여러 동호회, 취미 교류에 많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본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슬기로운 일본 생활이 되어서 행복한 나날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한국 화장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한국 화장품의 영상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일본 영상 편집자들하고도 일을 해봤지만 우리나라 화장품을 표현하는 것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한국인 영상 편집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튜브 방송 작가, 영상 편집자들이 특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한국 화장품의 특성을 잘 알고 한국 화장품법을 소개하는 유튜브 방송 제작, 편집하는 일에는 한국 청년들의 감각이 탁월해서 항상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 취업은 한마디로 기회입니다. 즉 찬스입니다. 저도 일본을 선택하여 화장품을 사업한 것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도 이제 해외로 도전해서 일본으로 오셔서 큰 행운을 잡으십시오. 일본 최고 기업가인 손정희 회장이 고등학생 때 일입니다. 당시 일본 최고의 기업가인 일본 맥도날드 회장 후지타 된 회장을 만나기 위해 회장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서 회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비서가 약속은 되었냐고 물어봅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약속이 안 되었으면 회장을 만날 수 없다고 몇 차례 거절합니다. 그러자 손정희는 비서에게 얘기합니다. 물어봤냐고. 회장이 내가 만나고 싶어 전화 온 것을 얘기는 해봤냐고. 내가 만나고 싶다는 것을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후지타 된 회장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손정희는 당신이 만약 지금 나와 같은 고등학생이라면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후지타 된 회장은 내가 만약 지금의 자네의 나이라면 미국으로 건너가 컴퓨터 관련 공부를 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잘 알겠다고 대답한 그 고등학생은 지금 손정희 회장이 되었습니다. 느닷없이 이 손정희 회장을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 나에게 만약 한국의 젊은 청년 중 누군가 내가 지금 청년이라면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묻는다. 나는 두말하지 않고 지도를 펼쳐서 자기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나라를 찾아 떠나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청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수백 개의 글로벌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도 수백 가지입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대도시에는 월드옥타 지회가 있고 코토란 무역관도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떠나면 됩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한국인이면서 지구인입니다. 언젠가 이 강연을 듣고 해외로 취업하여 나간 분이 승승장구하여 성공한 기업인으로 만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